자, 여러분들 공부는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는 걸로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배울지 지목 변경으로 들어갔네요. 지목 변경. 자, 봅시다.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목 변경,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일어났거든. 이런 거는 답을 그냥 다 외워버리세요. 그 예를 보면, 우리 예를 들어봅니다. 지목이 달라졌다는 거는 형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용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변경된 걸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전답, 과수원 나오죠. 법에는 요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논하고 받하고 과수원은 성질이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유사. 그럼 상호간에 지목 변경할 때는 서류가 필요가 없다. 그것만 딱 외워버리면 됩니다. 뭐 외우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세요. 요 지목 변경의 사유거든. 그럴 때 우리 법에서 지목 변경의 사유는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출제인이 3개인데 시험에 내는 거라. 그런데 그 뭐에서 함정이 있었냐면 이런 겁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 법에 이래 나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 그래가 보기를 지문을 2개를 만들어가 4개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답은 뭡니까? 4번. 여기서 산지관리법은 지목 변경이다. 등록 전환이다. 등록 전환. 그렇게 딱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보세요. 여기에 지금 1번에 있죠. 형질 변경이죠. 그러면 건축물에 뭐가 됐다? 용도. 제가 항상 예들 때는 폐교를 예를 들었지. 시골에 가면 학교는 학교용지지. 근데 학교가 문을 닫아서 기업체에서 사들여서 연수원으로 만들었거든. 그럼 건축물의 용도가 학교용지에서 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지목 변경 해야 된다, 해. 됐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목 변경은 60일이네. 오더와이더 오. 형질이 변경됐다. 오더와이더 오. 전답 과수원은 서류 생략을 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 오세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실리사의 확인 오덱스다 X. 이거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토지 이동은 신규 등록은 다른 거예요. 다 전부 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다면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마다 있다. 전부 다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통과. 자, 이게 이제 등록 말소네, 그죠? 여기 이제 작년도 기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등록 말소는, 자, 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자, 등록 말소는 등기 촉탁 대상이다. 오더와이더 오.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는 신규 등록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지적 청량성감의 등록 말시 당시에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된다. 건들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리로 와보세요. 60일 이내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된다. 오덱스다 X. 이거 60일이다, 90일이다, 90일. 이거 얼마나 쉬워요, 문제가. 작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말소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소유자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지를 한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리로 오세요. 여기서 지금 요렇게 나와 있거든. 그 나와 있을 때 키는 요 단계가 키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오더와이더 오. 공유수면관리청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오덱스다 X. 공유수면관리청이 나오긴 나오거든. 이는 말소 신청이다. 말소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알리는 거다. 결과.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나와야 돼요. 90일은 통과. 그러면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마다 있다. 자, 여기서 해봅시다.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됐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회복 등록을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오덱스다 X. 90일 이내 회복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결론은 요 회복은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요게 키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말소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소유자 공유수면. 그럼 시험해 볼까요? 여기 소유자 같잖아요. 그럼 건들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 갖고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이게 위로 가면 OX다 X, 아래로 가면 뭐다? O, 요래 될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요거는 신청은 며칠이다? 90일. 회복은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그럼 날짜가 나오면 안 되지. 됐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요거 정리해 봅니다. 여기에 번호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자, 그럼 요래 봅시다. 여기는 일시적 지형의 변화 OX다 X.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OX다 X. 둘 다 틀렸습니다. 일시적도 틀렸습니다. 오케이? 네. 요게 공유수면관리청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도 OX다 X. 그러니까 말소는 60일이다, 90일이다, 90일. 여기 보세요.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게 되네. 다시 합니다. 등록 말소는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지력소관청은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되죠. 그 다음에 결과를 시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OX다 X 소유자 공유수면관리청 그래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토지동이네요. 그죠? 포괄적인 문제네요. 봐볼게요. 신규 등록은 60일이네요. 오더와이더 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부지가 합병이죠. 합병은 며칠이죠? 60일.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저랍니다. 지목 변경이죠. 며칠이다? 60일. 자, 여기 보세요. 회복 등록을 90일 이내 하에 한다. OX다 X. 회복은 직권으로 한다. 직권. 고래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적 변경으로 갔어요. 이거는 시험에 해마다 나오거든. 그 축적 변경이 시험에 안 나오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고 가볼게요. 잠깐 우리가 이제 한번 본다면은 이 축적 변경 있죠. 그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가 있겠죠. 세 번째 축적 변경 위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적 변경에서는 특이한 게 축적 변경 위원회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축적 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축적 변경 위원회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걸 집행은 지력소관청이 집행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축적 변경은 일단 지적도 오더와이더 오. 이걸 임야도 이라면 OX다 X. 공시법 시간에 반드시 지적도라고 써야 되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계점 자배등록부 이라면 반드시 지적도라고 써야 돼요. 축적 변경은 임야도에서는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다? 지적도. 두 번째,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축적 변경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오더와이더 오. 자, 됩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이다? 30일. 그 다음에 정합니다. 내야 한다는 나쁘다, 나쁘아이다. 나쁘는 3개월이다, 6개월이다, 6개월. 그럼 답은 몇 번? 4번. 됐죠? 그럼 요게 되어졌어요. 이리 오세요. 이거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외우는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이게 쭉 나와요. 그럼 여기도 예외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예외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예외를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축적 변경합니다. 주민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축적 변경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예외가 두 개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축적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합병을 하기 위해 축적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적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어. 그 다음 하나 더 알아야 될 거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축적 변경을 할 때는 토지의 표시는 옛날 걸 그대로 등록하는데 단 면적만 새로 정한다. 이걸 한번 들어놔 두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 승인이 떨어지면은 시행공고입니다. 며칠 이상 한다? 20일.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항상 청량을 먼저 한다.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가 합니다. 지력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되면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거든. 그럼 문서로서 쭉 남겨야 돼. 그래가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청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여기서 이제 청산금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청산을 할 때 전합니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지번별 제곱미터 등 금액을 조사하여 지력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어디다? X입니다. 다시 합니다.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 어디와이다? 그럼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지력소관청에 제출한다면 어디다? X. 두 번째, 예외가 등장하다. 축척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으면 청산을 하거든. 그러나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청산을 한다 안 하? 여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청산 안 하는데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그래도 해라 이러면 해야 돼.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를 하면 청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아까 전에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남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들으면 두세요. 그럼 요거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청산금이 산정이 됐다면 청산금 공고를 합니다. 공고. 며칠 이상 한다? 10일. 그럼 납부거지 수령 통지는 며칠이다? 20일. 그럼 요 이의신청이 먼저 나왔네요.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몇 월 이내? 1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의신청은 지력소관청에다가 하고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납부지급이죠. 몇 개월?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납부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는 거라. 그래가 장부를 정리.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축척 변경에서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지도공고 정리했을 때다 확정 공고다. 확정 공고. 확정 공고만 되면 토지의 표시는 변한 걸로 본다. 그럼 이제 장부 정리했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하고 소유자에게도 통지를 해줘.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숫자 있잖아, 숫자. 본인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축척변경위원회는 이제 문제가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 이래 보세요. 이래 보세요. 자, 이의신청이죠. 몇 월 이내 한다? 1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내일 한다니까 나쁘다, 나빠이다. 나쁘. 몇 개월이다? 6개월.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보세요. 몇 분의 몇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시작. 3분의 2. 여기서 의결이죠. 그 다음에 성인이죠. 성인 누가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맞죠? 네.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이다? 30일. 우와. 지금 대답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갑니다. 확정 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오더와이더. 자, 여기 조심합니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지번별 제곱미터라는 금액을 조사하여 지력소관청에 제출한다. 오덱스타 X. 요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답을 알고 보면 쉬워요. 그래서 거기서 답을 못 찾아내면 엄청 어렵습니다. 결론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앞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다. 맞지. 요 위치 바뀌었다는 거 이해하죠? 네. 자, 몇 개월 이내 지급한다? 6개월. 그럼 납부거지 수령 통지는 며칠이다? 20. 우와, 지금 엄청 진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뭐 말할 거 있다, 없다? 이런 날도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제가 제발 들어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여기는 시험에 놓은 적은 없어. 놓은 적은 있는데 만에 하나를 이해했거든.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이래 하세요.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그런데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 그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뭐한 지역이다? 제외.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 지구인데 요것만 치면 사업 시행에서 제외가 되는 거라 여기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뭐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세요. 요거 잠깐 먼저 해놓고 갑시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법에서 명시해놓은 거는 3개밖에 없더라고.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를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장부 자체가 만들어졌다, 안 만들었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또 오해살 소지가 있으니까 토지에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어요. 자,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공사가 준공이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있어요. 등록이 있어요. 자, 하나만 해봅시다.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준공만 되면 토지 이동이 일어나느냐, 지적공부를 등록했을 때 일어나느냐 이 말이거든. 자, 시작. 등록. 이거는 등록입니다. 자, 그럼 밑에 거는 이제 공부하기 쉬워요. 정답입니다. 건물의 신축은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더와이더 그러면 신구 등록은 서상간척지를 매립하거든. 매립 준공만 되면 소유권은 취득한다는다 한다. 그러면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시작 공사가 준공.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시작 등록했을 때. 요걸 조심하세요. 요거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두 개는 이미 장부는 있다, 없다?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앞 단계가 키입니다. 그럼 요거 보세요. 확정 공고일에 토지동이 일어난 걸 본다. 지적공부 정리했을 때다. 시작. 확정 공고. 공사가 준공됐을 때다. 지적공부 정리했을 때다. 시작. 공사가 준공. 법에는 요 뜻밖에 안 나와. 작년에는 요게 시험에 넣었죠. 작년에 여기 넣었죠. 그럼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인 없이거든.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지는 마세요. 그냥 축척 변경 시효에서 성인사항인데 성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게 있다 하더라. 요 정도만 갖고 가서 그러면 합병할 때는 필요가 뭐다? 없다. 집 하나 잠깐 와보세요. 이래 됐거든. 여기는 1200분의 1입니다. 여기는 500분의 1입니다.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려고 해. 그러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축척이 다르면 합병이 안 되지. 그럼 축척부터 각해 줘야 되는 거라. 그러면 500을 1200으로 고친다, 1200을 500으로 고친다, 1200을 500. 요게 소축척, 대축척. 그럼 이거는 왜 축척 변경했느냐? 합병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했다. 이거는 승인이 필요가 뭐다? 없다. 요거 됐어요. 좀 전에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볼 때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할 때는 봅니다. 지번 지목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뭐만 새로 정한다. 시작. 면적. 요거만 익숙을 시켜 놓으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봅시다. 공고는 며칠입니까? 시작. 20일. 경계점 표지 설치는 시작. 30일. 요거는 조심합니다. 청산금 공고하고 축척 변경 시행 공고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 청산금 공고는 며칠? 15일. 우와, 통과. 자, 여기로 오세요. 이제 계속 날짜니까. 자, 납부거지 수능 통지는 며칠이다? 20일. 1년 이내에 내야 한다. 오덱스다 X. 여기 작년에 시험 문제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죠? 1년이다, 6개월이다, 6개월 됐죠? 됐고. 공탁할 수 있다, 상식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어디다 간다? 지력소관청. 몇 개월 이내? 1개월. 여기서 조심할 때 1개월 이내 지력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오케이?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오세요. 자, 봅니다. 1번입니다. 의결합니다. 자, 그러면 축척변 의결을 거치고 실효이사 대론의 승인을 받다. 맞죠? 여기 보세요. 합병을 할 때는 승인 절차를 거치지 시작 아니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3번은 건들 게 없습니다. 4번에 가볼게요.
청산금액 2신청을 받은 지력소관청은 자 보세요. 1개월 이내 심의의결한다. 오덱스타 X. 심의의결은 지력소관청이 한다. 축척변경위원회가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그랬다 하세요. 글자를 보세요. 자, 위에 거를 봅니다. 27번. 집에서 풀기가 어려우면 아침에 일찍 와가 2번만 읽어만 보세요. 2번만. 아침에 8시에 학원에 와야 하나요? 자,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은 아름답죠. 그죠? 자, 여기로 오세요. 아까 전에 답을 그대로 외우세요.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할 때는 토지의 표시는 옛날 거를 그대로 등록하는데 뭐만 새로 정한다. 시작. 면적. 근데 여기 경계와 면적이니까 오덱스타 X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척 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지금 보면 정리, 경계복원 청량한 정지한다. 오더와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풀어야지.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 이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죠. 다음 달에 우리 집 허물고 새 집 지어, 새 집. 오케이? 네. 이번 달에 우리 집 도배한다, 안 한다? 조금 있으면 허물어 버릴 건데 무슨 도배를 해.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축척 변경을 한다는 말은 이 토지가 1200분의 1의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몇 분의 몇으로 바꿉니까? 그래, 그 말은 뭐예요? 조금 있으면 500분의 1의 도면으로 바뀔 테니까 1200분의 1의 도면으로 청량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래,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이 소리입니다. 맞아요? 네.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답니다. 오차 임금이 이내일 때는 전의 면적, 오차 임금을 초과할 때는 후의 면적. 어드와이다? 요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보면 분할이 있고, 등록 전환이 있고, 등록 전환이 있고, 축척 변경이 있거든. 오케이? 그럼 아까 등록 전환을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그래서 오차 용범이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 용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있었다, 없었다?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하나가 뜬 거예요. 요거는 상식으로 보세요. 너무 쉬운 겁니다. 축척 변경을 해보니까 면적의 정감이 있거든. 오케이? 네. 그 면적의 정감이 있는데, 다시 합시다. 예를 들어서 축척 변경 전이 있고 후가 있다면, 그 면적의 정감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는 100입니다. 여기는 100입니다. 101입니다. 오차 임금이 이내죠. 그 면적의 정감이 크다, 적다? 적다. 적을 때는 면적의 정감이 없는 걸로 보는 거라. 그러면 옛날 걸 그대로 등록해라. 이 말. 그럼 오차 임금을 초과했다면 면적의 정감이 크다, 적다? 크다. 그러니까 옛날 면적 등록한다. 새 면적이다. 새 면. 그러니까 전의 면적이다. 후의 면적이다. 후의 면적. 요거는 쉽지? 아까 등록 전환이 어렵지? 맞죠? 네. 통과됐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요리 오세요. 지력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죠. 그럼 문서를 작성하죠. 시작. 지번별 조서. 그 다음에 남으면 누가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의. 부족하면 누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네요. 그죠? 1번에 아까 요거 잠깐만. 경계는 그대로 등록합니다.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 1번이네요. 그죠? 통과. 자, 이리 보세요. 요것도 쉬운 거니까 정리합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시작. 5인에서 10일. 그 중에 토지 소유자가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이 몇 명 이하일 때?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 이럽니다. 그럼 작년에는 이걸 시험해 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5인에서 10인 오더와이더 5. 3분의 2 이상을 오덱스타 X. 3분의 2가 아니고 시작. 2분의 1. 그런데 어디서 3분의 2가 나오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어디서 나온다? 토지 소유자 동의 됐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 요게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오더바이더. 여러분들 이는 글을 리는 없겠지만 이 글자 설마 바꾸는 거는 글을 리는 없겠지만 재적위원은 뭐예요? 그럼 10명이잖아. 10명 중에 몇 명은 오라? 과반수. 5명은 오라 이 말. 그러면 그 출석위원 과반수니까 3명만 찬성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맞죠? 네. 그 밑에 오세요. 5명 이상, 15명 오덱스다 X. 3분의 2 오덱스다 X. 2분의 뭐다? 1. 그러답니다. 그러면 통과? 됐죠?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지력소관청에 위촉한다. 오더와이더 오. 자, 잠깐만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어디서 해놨을 텐데 안 해놨는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갑니다. 축척변경 심의 의결사항이거든. 다 팔아놓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1번하고 3번만 구별만 하면 문제가 풀려. 이걸 답을 알고 보면 엄청 쉽습니다. 답 모르고 보면 구별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 보세요. 축척변경 읽어보세요. 시작. 성인. 축척변경 성인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이지.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지. 요게 이런 거를 구별해내는 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다른 말 해봅시다. 축척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축척변경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수립 이런 것도 전부 다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요게 위원회 업무거든. 그 업무 일어날 때 업무다 이 말이에요. 그 업무 일어날 때 보세요. 요 사람의 업무는 5개입니다. 요 사람의 업무는 4개입니다. 그러니까 요 5개니까 X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5개 중에 4개 쓰고 다른 거 하나 가져옵니다. 요것도 4개 쓰고 다른 거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는 거는 1번만 조심하면 됩니다.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승인에 관한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우리가 지적에서 청산금이라는 말은 축척변경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청산금은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축척변경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딱 해결했어요. 이런 거는 기본으로 외워 있다, 안 외워 있다? 괜찮습니다. 본인이 외우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세요. 요것도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 기출문제인데, 이걸 요 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쓰세요. 이래놨어요. 이거를 답을 알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제 말을 잠깐만 한번 봅시다. 장부를 수정하는 걸 등록상 정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장부를 수정했다면 비고란에 이 장부는 수정한 장부이라는 표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게 문자로 말하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는 말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정정이라는 거는 잘못 적은 걸 바로잡거든. 그럼 잘못 적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 발견했다면 오늘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면 일주일 있다가 정정합니까? 곧바로 해야 됩니까? 곧바로. 그게 지체 없이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문제를 낼 때는 거꾸로 이제 옮겨 올려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정정합니다. 뭐 없이 해야 된다? 지체 없이. 위에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요 기출 문제입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골치 아픈 게 또 나왔네요. 그죠? 자.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암기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근데 우리가 법에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외워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외울 때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외울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책을 꼭 제가 처음에 11월 달에 와서 10번을 읽으라고 그랬거든. 많은 분들이 콧방귀 낍니다. 저 양반 지금 또 뻥치는 이랍니다. 근데 정답은 기본서를 10번 읽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맞죠? 네. 근데 지금 이제 7월 달인데 10번을 읽을 수 있다, 없죠. 그럼 이제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집 있잖아, 문제집. 그 문제집을 계속 읽는 거지. 그러니까 3번만 읽으세요. 그럼 한 번 읽는데 3시간 걸리거든. 한 번 읽는데 좋다 5시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번 읽으면 15시간이면 되잖아요. 15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씩 읽으면 일주일이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좋다?
예? 딴 거는 안 한다고. 제가 이제 이때 쓰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11월 달부터 공시법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맞죠? 네. 민계공 공부하고 책은 덮어놨잖아요. 오케이? 이제 이게 5월달, 6월달 와서 이러면, 아, 이래는 안 되겠다. 이제 이래 왔는데, 민계공이 정리가 돼 있다면 공시법에 전력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또 마땅치 않거든. 맞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공시법 어렵다는 데서 옛날에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는, 아, 어뢰 그러는구나, 이랍니다. 왜? 11월 달부터 똑같이 공시법을 공부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렵다 이러면은 제가 엄청 책임감을 가져야지. 그럼 과외를 해서라도 가르쳐 줘야지.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째 이제 5월 달부터 한번 해볼까, 7월 달 한번 해볼까 이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지.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책임감이 조금 털었어. 아, 그는 어뢰 그러는구나. 그 제 책임으로 다 돌리려니까 미쳐버리겠는기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저분들은 전부 다 민계공 한다고 공시법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때 오면 어려울 것이다. 그냥 그러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맞죠? 네. 지금은 이제 문제집을 3번만 읽으세요. 3번만. 3번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딱 앉아서 한 권을 딱 다 읽는데 2시간, 뭐 길게 걸리면 3시간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 성과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내용을 안다 모른다? 그건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그럼 또 한 번 더 읽어야지. 제가 옛날에 수업 시간에 예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남자로서 태어나서 삼국지를 10번을 읽어야 된다고 하거든. 뭐 한 번 읽었지? 모르지. 2번 읽었지? 모르지. 3번 읽었지? 모르지. 4번 읽거든. 그럼 이거 어디서 본 거는 같아. 이래 되는 거지. 그럼 5번 읽으면, 아, 이거 방금 맞네. 이래 되는 거지. 그럼 6번째 딱 읽으면, 진짜 방금 맞네. 그럼 다음에는 이게 대충 나오지. 이래 되는 거지. 그게 9번, 10번 이래 딱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려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자꾸 반복해서 읽으세요. 책을 자꾸 읽는 사람이 잘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 책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은 겸손한 겁니다. 그건 겸손한 겁니다. 책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은 책 안 읽는 사람은 겸손 안 한 거예요. 오케이? 네, 책을 열심히 읽는 것은 겸손한 겁니다. 학문에 제가 그랬죠. 공부의 시작은 겸손이고 합격의 지름길은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 학습. 맞죠? 네. 자, 이제 이렇게 갑시다. 골치 아픈 것도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거거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잠깐만 한번 봐볼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출발을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잘못 등록했어요. 그럼 바로 잡아야지. 그게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그럼 항상 잘못 적은 걸 바로 잡을 때는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거예요. 그럼 잘못한 사람이 바로 잡아라. 잘못한 사람은 2사람입니다. 하나는 신청인, 하나는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럼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으로 바로 잡으면 돼. 지적 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바로 잡으면 돼. 여기서 이제 신청이 나오는 거는 자 보세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답입니다. 안 잡아. 그럼 소유자가 야 그거 잘못했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건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 이제 시험에 놓는 거는 자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소관청이 바로 잡아야 되거든. 이 바로 잡는 게 직권입니다. 그럼 답입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돼. 됐죠? 그럼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되니까 지적소관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이거 잘못 적었는데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이 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자로 갑니다.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직권을 할 수마다 없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했네요. 신청.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성낙서가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그러면 이해관계는 불이익 부는 쪽이니까 성낙서 써줘야 안 써줘야? 안 써. 그러니까 소송 걸어서 뭐 가서 판결. 그럼 이 법학에서는 이해관계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성낙서가 같이 가야 되고 또는 시작 판결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이제 이거예요.
등록 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다. 그럼 이것도 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칠판을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사 정정. 시작. 등록사항 정. 이 뒷글자를 갖고 시험에 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이게 갑의 땅, 을의 땅인데 실제 경계는 여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리로 잘못 등록한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가서 바로잡아 달라고 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을인 것 같으면 이거 바로잡아 준다 안 준다? 안? 그럼 목소리 커지지. 멱살 잡지. 패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죠. 법원으로. 그래가 법원에 가면 판사는 당연히 청량 다시 해보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등록사항을 정정하면 청량해요 안 해요? 해. 그럼 청량 성과들을 전부 해야 된다. 해. 됐죠?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도 답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맞다. 맞지. 그러면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지력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력소관 직권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정답입니다. 직권으로 바로는데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은 안 돼.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돼. 이래 놓는 거지. 그래서 우리 법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걸 9개를 명시해놨다면 9개를 명시. 그럼 그 9개 외우면 돼야 안 돼요? 돼. 저는 이제 8개만 공부하거든. 마지막 거는 버리라고 그랬다 이 말. 이거 9개 이제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처음 해봅시다. 토지 이동 정리 기일서의 내용과 다르게 요거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오더와이더 오. 자, 요거 글자를 잠깐 와보세요. 저 글자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리 오세요. 정답입니다. 요 글자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죠. 그럼 서류를 작성했어요. 일종의 초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최종 장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정리하는데 이거와 다르게 정리가 됐잖아. 그럼 다시 보고 정리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지도 공부가 불타버렸죠. 그럼 이거 보고 다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는 지도 공부 복구 자료도 돼요 안 돼요?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해결했어요. 자, 그거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답 바로 나와 있죠. 칠판을 봅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있다.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없다. 작년도 기출문제 이 지문이 떴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세요. 자, 면적의 환산이 잘못됐죠. 면적의 환산이 잘못됐다는 거는 우리나라 면적의 등록 단위는 평이거든. 다시 제곱미터거든. 그럼 평에서 제곱미터로 옮겨야지. 맞죠? 그럼 한 평은 3.3058 제곱미터죠. 그러면 만약에 100평이면 3.3을 곱해주면 330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이 말은 공무원이 곱셈을 잘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청량부터 다시 해야 된다. 곱셈만 세라면 된다. 곱셈. 그럼 요거 보세요. 자, 여기서 요거 보세요. 이런 거를 절대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지적위원회가 의결을 했어. 등기소에서 통지가 왔어.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등기소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잘못했으니까 고치라고 연락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두 개를 잠깐 이해해 보겠어요. 보세요. 자, 열이라 보세요. 제 말 들어봅니다. 궁극적으로 장부는 지력소관청에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출발합니다. 자, 우리는 청량을 하거든. 항상 청량을 하면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어. 했다면 지력청량 적부, 심사, 재심사 청구해야 하네요. 해. 우리 막말로 말하면 소송 걸었다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적부심사, 재심사 했지. 했다면 결과가 있겠죠. 결과. 그러면 재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중앙. 그럼 중앙지력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다? 국장. 그럼 여기서 재심사했다면 국장한테 결과를 보내야지. 그 국장은 시로이사한테 보내야지. 시로이사는 소관청한테 보내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한 결과에 따라 장부를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여기는 지력공부 등기부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소유자 값, 소유자 값, 소유자 값, 소유. 이때 이 두 토지가 한 필절 합필합니다. 합병합니다. 어디부터 한다? 대당. 대당이 합필합니다. 그럼 대당에서 이제 합필했어요. 1월 2일 날 합필했어요. 그럼 이제 합필 등기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등기를 하는데 애가 태어난 거는 1월 2일 날 태어났거든. 그럼 1월 2일 날 출생신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있지. 일반적으로 일주일 보름 지나야 된다, 안 지나야 된다? 지나야. 그럼 여기서 합필은 1월 2일 날 했어.
근데 하필 등기는 2월 1일 날 한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자 보세요.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은 이 땅의 은행에 저당권 설정했대. 자, 그런데 이제 봅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는 대장을 제출해야 하네요. 여러분들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 자 시작.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멸실.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죄송합니다. 지적법 시간에 등기를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들 오해를 살 우리가 많잖아요. 하필했는데 여기 뭐 저당권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 말은 저당권 등기는 등기부만 고치는 거예요. 등기부만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저당권 등기할 때는 대장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당권 등기할 때는 이 토지가 하필 했는지 아닌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저당권 설정했어요. 자, 두 번째. 이 두 토지가 대장과 도면에서는 합필을 했는데 등기부에서 합필 등기하기 전에 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두 토지가 합필을 했으니까 여기도 합필을 해야 되거든. 합필하려고 보니까 무슨 권이 설정이 됐다?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등기를 각하시키는 거예요. 각하. 그러면 백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합필 안 된다. 이러면 백을 보내면 아까 분할했지? 그럼 아까 합평했지? 그럼 다시 뭐 하면 됩니까? 분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요리로 와보세요. 여기 오세요. 요 글자를 토지 합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뭐 했다? 각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등기관이죠. 공신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끝내란 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게 됩니다.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 제가 예들 때 일어났죠.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에 물을 때 만약에 이래 물을 수 있죠. 정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30평 아파트에 삽니다. 이래 말하지. 뭐 85제곱미터에 삽니다. 100제곱미터에 삽니다. 말해요, 안 해요? 아직 안 하지. 그럼 공무원도 여기를 적을 때 100제곱미터 이래 적어야 되는데 100평, 30평 잘못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청량부터 다시 한다. 글자만 수정하면 된다. 글자. 그럼 직권으로 정정할 수 뭐다? 있다. 법에서 정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대로 딱 외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가봅시다. 자, 이러세요. 작성, 재작성은 아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거기서 면적의 정감이 있는 이라면 O 덱스다, X. 그럼 아까 청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잘못 입력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여기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업과 리얼은 직권 정정 대상 이단이다, 이다. 니은과 디귿은 이단이다, 아니다. 요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자, 여기 오세요. 또 한 번만 더 풀어봅시다. 자, 보세요. 1번입니다. 아까 잘못 입력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그러면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서의 내용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토지 이동 정리 기록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있었지만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지금 계속 토지 이용 계획서가 나오죠. 토지 이용 계획서는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맞다, 맞다?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거기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이렇게가 나왔지. 맞아요. 네. 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작성, 재작성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면적의 정감이 없이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고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여기 보세요. 그럽니다. 토지동 정리기록서의 내용 아까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면적 환산이 잘못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여보세요. 지적위원회 의결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등기관의 통지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이거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거 없었지. 없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보겠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칠판을 봅니다.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가 표시가 서로 다르죠. 맞지? 아니 국어 시간입니다. 자, 칠판을 다시 볼게요. 칠판을 다시 볼게요. 등기부가 있고 지적공부가 있거든.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습니다. 칠판을 봅니다. 여기 지목이 전이다. 같아 다르다?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목이 되다.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죠? 그러면 지목이죠. 지목은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력이 기준이다. 시작. 그럼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는 거죠. 이걸 고쳐야지. 맞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등기부를 고쳐야 됩니까?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됩니까? 등기부. 그럼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기부를 정정할 수 있다.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건 답은 몇 번이다? 5번. 한만 더 할게요. 이거는 자, 이거를 보세요. 이거는 아까 법에 없었지. 다시 볼게요. 지금 요거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요거 있었지. 요 면적 환산이 있었지. 지력위원회 여기 있었지. 등기관의 통지 있었지. 그럼 여기 아까 지력 공부와 등기부의 내용이 뭐 불일치했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맞잖아요. 직권으로 정리해놓은 거는 9개인데 지금 8개를 배우거든요. 거기에 이 문장에 보세요. 이 문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또 답이냐 할 때, 이 글자를 보세요.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가 표시가 서로 다르죠? 맞죠? 네. 그럼 등기부를 고쳐야 돼요? 대장을 고쳐야 돼요? 등기부를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놓은 거잖아요. 맞다, 맞다? 지적 소관청 공무원이 어떻게 등기부를 정정할 수 있어? 없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했죠? 그럼 어디로 가버렸냐? 이거, 지금 이거 할 차례입니까? 이거 할 차례예요. 자, 여기 와보세요. 이거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요거 하고, 이 문제 두 번이 났네. 아까 이거 없었지? 그래 했는데 두 번이 남아있네. 제가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합시다. 전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마다 있다. 두 번째입니다.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시작 있다. 아까 요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내지. 관공서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자, 요게 이제 또 문제라. 여기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다. 소유자다. 소유자. 지금 요게 지금 정리할게요. 이 문장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세요.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의 풀이가 뭐예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관계인이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다.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 되잖아요. 맞죠? 네. 이제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리 와보세요. 자,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는 등기부가 있죠. 자, 지금 요 4개입니다. 다른 말로 해봅시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2개거든. 이때 정합니다.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럼 바로 해볼게요.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럼 소유자를 정정을 하든 소유자를 변경을 하든 등기부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 4개 서류 중에 1개를 가지고 신청한다. 이 말. 그럼 요 4개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시작. 등기필정보, 등기반려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그럼 자, 요리를 해보세요. 등기 이래 나오죠. 그럼 요 앞에 토지 무슨 자입니까? 소유자지. 그러면 소유자를 정정할 때는 이걸로 한다. 오토바이다. 지금 그러면 여기를 토지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자. 그럼 이걸 토지의 표시는 이걸로 보고 한다. 이러면 O, X다. X. 그 말이잖아요.
맞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여기에 지금 요 글자에 요게 들어와야지. 요게 들어가면 O 덱스다 X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옛날에 시험은 이걸로 나왔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로 시험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 네 개를 목숨 걸고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우는데 여기서 딱 틀어버린 거예요. 소유자라고 써야 되는데 토지의 표시. 그래서 여기도 또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외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토지 소유자, 토지 이랬거든. 그 다음 시험에는 그 진짜 일어났어요. 그 다음 시험에는 요래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등기해야 한다. 오덱스다 X. 신규 등록에 등기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소유자이라면 뭐다? O. 토지에 표시하면 뭐다? X.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면 뭐다? X. 감 잡았다 안 잡았다? 빨리 잡았다고 그러세요.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감 잡았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